LA 통합교육부가 교육부 내 모든 학교에 약물 해독제를 배포하고 마약 퇴치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약 과다 복용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물가 급등에 시달리면서 대도시 렌트비가 50%까지 폭등했습니다.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한 주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스다코다주에서 10대 소년이 40대 남성과 정치 논쟁을 벌이다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에서 2살 여자아이가 코요테의 공격을 받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가족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의 한 가정집에서 가정 불화로 총격 방화 사건이 발생해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1명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LA 통합교육부 학생들의 약물 과다 복용 사태가 심각합니다. 교육부는 급기야 사회 문제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적극 대처에 나섰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것처럼 모든 학교에 약물 해독제를 배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퇴치 교육 캠페인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면 신경의 신호 전달이 차단돼 호흡 중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호흡 자체가 중단됩니다. 즉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같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차단된 신경 전달을 원활히 해주고 마비된 호흡 중추를 회복시켜주는 응급처치용 약물이 나르칸이라 불리는 날록손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이 날록손을 다음 달 2일까지 교육군의 모든 학교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교육군의 한 중학교에서 15살 여학생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숨진 후 학생들의 마약 복용 실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Individuals die through the consumption of fentanyl because they stop breathing. Narcan has a limited but highly effective way of reversing that condition, allowing individuals to restore breathing. It lasts 30 to 90 minutes, providing first responders and medical entities the opportunity to care for an individual. LA 지역에서 10대 학생들의 마약 과다 복용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LA 교육구 내에서만 7건이 적발됐습니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은 적은데 구하기는 쉽다 보니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측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찰과 협력해 학교 인근 마약 공급책에 대한 단속 역시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2년 사이 미국에서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겨냥한 다양한 색깔의 펜타닐까지 유통되고 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물가 급등에 시달리면서 대도시 렌트비가 50%까지 폭등해 주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폭등세가 가장 심한 플로리다주에서는 풀타임 근로자도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It can happen to you faster than you have any idea. 플로리다주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지드릭 씨.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노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렌트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평균 20% 급등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와 템파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50%까지 폭등한 곳도 있습니다. 40년 만에 미국을 다시 덮친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한 주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One bedrooms are going for closer to $2,000 a month. I mean, this is something that could happen literally almost overnight. 임시 쉘터를 찾는 풀타임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렌트비가 치솟고 있지만 임금 인상 속도는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It could be anybody. We are getting busier and busier all the time. We have a lot of people here who leave every morning at 6 in the morning and they don't come back till late at night because they are working and they're still looking for a place that they can afford. 대도시 지역 아파트 관리 업체가 간단한 리모델링을 명분으로 한 달 렌트비를 $1,000까지 한 번에 올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악관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노숙자 수는 55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숙자 인구의 70% 이상이 24세에서 50세 청장년층으로 나타났고 노숙자 5명 중 1명은 어린이로 추산됐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노스다코타주에서 정치 논쟁을 벌인 10대 소년이 뺑소니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스다코타주 경찰국은 지난 18일 18살 소년 케일러 엘링슨을 뺑소니로 숨지게 한 혐의로 41세 세넌 브렌트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용의자 브렌트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피해자 10대 소년 엘링슨과 정치적 논쟁을 벌이다 홧김에 엘링슨을 차로 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think that's what bothers me and a lot of people the most is it has become something political, which it shouldn't be. This is nothing more than a person who took another person's life. 한편 용의자 브렌트는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4%로 밝혀졌고 현재 음주운전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에서 나들이를 즐기던 2살 여자아이가 코요테의 습격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가족은 지난 4월 헌팅턴 비치에서 코요테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 딸의 얼굴에 큰 상처가 났다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헌팅턴 비치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이는 코요테에게 오른쪽 턱 밑에서부터 귀까지 물려 얼굴에 큰 흉터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he's been receiving follow-up treatment with plastic surgery. Unfortunately, she has developed scars on her face. She's absolutely traumatized from all this, as is her mother. 이에 대해 헌팅턴 비치 당국은 피해 가족의 소송과 관련해 아직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코요테 출몰은 최근 남가주 지역 일대의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한 가정집에서 가정 불화로 총격 방화 사건이 발생해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오크 포레스트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시카고의 오크 포레스트 주택가에서 여러 발의 총소리가 들렸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웃 주민은 차고 진입로에서 가해자가 첫 피해자에게 총을 쏘고 이후 달아나는 2번째 피해자와 3번째 피해자를 향해 쏜 뒤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집안에서 또다시 총성이 울리고 지붕 위로 큰 불과 연기가 치솟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은 피해자 모두 한 가족이며 8년 전부터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최근 싸움이 잦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가족들을 총격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해리스 부통령이 윤 대통령을 만나 한미동맹과 대만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일본을 방문합니다. 국장에 참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27일 일본에서 회담하고 29일에는 하루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전화 브리핑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윤 대통령을 만나 한미 동맹과 북한의 위협, 대만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으로선 이번 기회에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차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행정부의 2인자이면서 상원 의장을 당연직으로 겸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유엔 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전기차 차별 문제를 제기했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지만 48초 동안 이루어진 환담만으로 두 정상 사이에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방한 중에 한국의 여성 리더들과 만나 성평등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해리스 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 고위직에 여성이 적은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요한 현안이라 일부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윤석열 정부 고위직에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다고 지적하며 한국은 모든 면에서 성평등이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펠로시 하원의장, 이번에는 해리스 부통령도 방한하면서 미국 내 의전 서열 1위, 3위 인사들이 연이어 한국을 찾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외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 늦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국립기상국은 오늘부터 다음 주 27일 화요일까지 LA와 샌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일부 지역에 화씨 95도에서 10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27일 사이에는 더위가 절정에 이르러 최고 106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편 당국은 계절에 맞지 않는 갑작스러운 무더위로 열사병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극심한 가뭄 탓에 할로윈의 대표적인 상징인 호박이 공급난에 처했습니다. 네브라스카주의 한 호박 농장은 최근 몇 달 동안 가뭄이 지속되면서 호박 공급량이 예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전했습니다. It's been extremely more difficult just because the time it takes to move hoses and water. Sometimes, actually, at the 2-acre field, we hand watered each pumpkin plant, and that took anywhere between 16 to 20 hours each time we would have to do that. And without getting rain for weeks, it just adds up. 업체 측은 호박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공급난이 악화될 경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할로윈 대표 장식품으로 사용되는 잭 오랜턴 호박 가격은 $5 17센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7% 오른 수준입니다. 미국의 한 백화점 화장실에서 직원이 사망한 지 4일이나 지나 뒤늦게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렉싱턴 카운티 검시관 마가렛 피셔에 따르면 쇼핑몰인 콜롬비아 센터의 벨크 백화점에서 지난 19일 저녁 8시 백화점 청소 직원으로 일해오던 올해 63살의 베시 더햄이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CCTV 영상을 통해 청소 직원의 마지막 목격 시점을 백화점에서 15일 오전 7시 청소하러 가는 모습으로 확인하고 사망 시기를 15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타살이나 자살, 약물 사용 등의 흔적은 없어 자연사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쇼핑몰 측의 과실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부당하게 수령된 실업수당 금액이 4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 감찰관실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당하게 수령된 실업수당은 456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팬데믹 사태와 관련돼 지급된 실업수당인 8,725억 달러 가운데 5%에 해당됩니다. 감찰관실에 따르면 실업수당을 부당 취득한 방법은 여러 주에서 중복 수령 또는 죽은 사람이나 수감자 명의로 수령 그리고 수상한 메일 계정 등을 통한 수령 등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19만 건의 부당 수령건을 수사한 상태며 이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가 한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미국 내 온라인 쇼핑몰을 공식 개관했습니다. 전라남도 미주사무소는 오늘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를 비롯해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 등 한인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각 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US의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남도장터 US는 여수와 나주, 완도, 해남 등 각 지역의 특산품 150여 개가 판매됩니다. 우리 서부권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어느 곳이든지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특히 서부권은 하루나 이틀 내에 이렇게 배송이 가능하고 이제 신선식품까지도 앞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동포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에게 우리 전라남도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크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현재 온라인 쇼핑몰과 아마존 브랜드관에서 상온 제품 100여 종을 판매 중이며 이번 남도장터 US 시작을 계기로 스마트폰 앱 개발을 비롯한 타인종 고객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10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 한상대회를 위한 조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재외동포 재단을 비롯한 한인사회 관계자 200여 명은 애나하임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21차 세계 한상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100여 명을 조직위원으로 위촉하고 공동대회장으로 추대된 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과거 20년 동안 한국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처음으로 외국에서 열리게 되는 세계 한상대회입니다. 경제인들을, 한국의 경제인들을 돕고 한국 경제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포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 고국을 도울 수 있는 큰 뜻깊은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내년 한상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인단체들의 후원금 전달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원령을 발동한 이후 증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서는 러시아 본토와 병합할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껴안는 가족. 징집버스에 올라탄 아버지는 창문 밖 아들에게 입맞춤을 보냅니다. 극동 지역에서는 군 수송기에 탑승하려는 병사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징집하겠다는 러시아. 러시아군은 동원령 발동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이 입대를 자원했다고 밝혔습니다. Речь идет именно о частич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То есть призыву на военную службу будут подлежать только граждане, которые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состоят в запасе. 러시아와 육로로 연결된 카자흐스탄과 핀란드, 조지아 등에서는 징집을 피해 탈출하려는 행렬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러시아 안에서는 전쟁 반대 시위가 격화되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서 러시아 편입을 묻는 주민투표에 들어갔습니다. 투명한 투표함 안에 찬반 여부가 훤히 드러나 보이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가짜 투표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영토를 병합한 이후 핵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열세에 빠져 있는 러시아가 핵을 반복적으로 거론하고 나서자 전 세계는 긴급하게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L'idée d'un conflit nucléaire, autrefois impensable, est aujourd'hui évoquée par certains. Rien que cela est totalement inacceptable.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병합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러시아에 대한 8차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표면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취했던 칠러 성향의 국가들도 비난 대열에 합류하면서 러시아의 다음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1일부터 외국 관광객들의 입국에 대해서 모든 제한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비자 없이 개인적으로 일본 여행이 가능해졌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입국을 제한한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오늘 오후 도쿄 외곽에 걸쳐 있는 관광지 오다이바입니다. 도쿄의 관광 명소이자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대표적 관광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5%로 줄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 깊은 관광지가 많은 데다 자연 환경과 음식 문화가 발달해 한국인들이 많이 찾던 국가였습니다. 코로나로 여행길이 완전히 막혔다가 올해부터 조금씩 제한이 풀렸던 일본 여행길이 2년 반 만에 완전히 빗장을 열었습니다. From October 11, Japan will relax border control measures to be on par with the US, as well as resume visa-free travel. 일본으로선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여 침체된 경기 진작에 마중물을 붓고 관광객들도 엔저 현상으로 인해 예전에 비해 싸진 물가로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I think probably Japan managed like COVID stuff very well, and now that they are probably reopening, I think it's the right time. 이미 예고됐던 이번 조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반영돼 다른 국가에 대한 예약률이 173% 늘어난 데 비해 일본은 700% 넘게 급증했습니다. 까지의 예약보다는 앞으로의 예약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일본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해외 여행이 좀 더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도 한국 여행객 방문 확대를 위해 항공노선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악화돼 노재팬 운동이 벌어지기 전인 2017년과 2018년엔 일본을 찾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연평균 7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에 대해 김은혜 홍보수석이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긴 시간 충분히 검토해봤는데 윤 대통령 발언에 등장한 국회는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 특히 야당을 지칭한 거고 바이든으로 보도됐던 단어는 날리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곡과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건 국익 자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떠나 캐나다로 떠나기 직전이던 어제 자정 무렵 김은혜 홍보수석이 현지에서 긴급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회동을 한 뒤 행사장을 나오면서 발언한 비속어 논란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대다수 국내 언론은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한 거라고 보도했는데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대통령실은 우리나라 국회의 야당을 상대로 한 발언이었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당초 대통령실은 비속어 논란 6시간 뒤 진행된 고위 관계자의 브리핑 때만 해도 외교 참사로 연결짓는 건 유감이라고 했을 뿐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식의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6시간이 지난 후에야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 짜깁기와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대통령실은 현장에 있던 당사자들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외교 문제로 비화된 데 대해 윤 대통령도 상당히 안타까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외신을 통해 문제의 발언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미국 측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해명은 외교적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비속어 논란의 화살을 우리나라의 야당에게로 돌렸다는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한 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유감 표명이나 사과 없이 거친 표현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잘 듣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이번 순방의 마지막 목적지인 캐나다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캐나다 트리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토론토에서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윤 대통령이 쓴 비속어는 한국 국회를 지칭한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민주당은 저급한 거짓 해명이라고 거세게 비난한 반면 국민의힘은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비속어 논란의 성토장이 돼버렸습니다.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겁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실수가 또 실수를 낳는 일이 반복된다. 국민들의 청력을 시험하는 거짓 해명도 기가 막히지만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쳐도 야당에 대해선 비속어를 써도 괜찮은지 반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이 정녕 새끼들입니까? 총력 방어에 나선 여권은 국익을 강조하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데 부심했습니다. 나와서 바이든이나 미국을 거론할 이유가 없죠. 동영상만 여러 차례 봤는데 딱히 그렇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또 야당이 한미 혈맹도 이간질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폄훼하지 말라며 야권을 겨냥했습니다. 당력을 집중하여 외교 활동을 폄훼하는 것은 정당사에 없는 일입니다. 이젠 사적 대화까지 이용해 동맹 관계를 이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를 겨냥한 발언이었어도 문제라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용어가 우리 국회를 우리 야당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유감스러운 일이죠.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운영위와 외통위 회의 긴급 소집을 요청하면서 비속어 논란의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캐나다 트루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반도체와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자원 분야의 협력 체계 구축과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긴밀한 공조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나토 순방 이후 석 달 만에 캐나다 총리 집무실에서 다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루도 총리. 단독 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진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나자 광물 협력 구축과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 긴밀한 북핵 공조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주요 생산국인 우리나라가 세계적 광물 생산국인 캐나다로부터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고위급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양국 간 경제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 간 광물 자원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굳건하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두 정상은 또 2050 탄소 중립과 탈탄소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간 고위급 공동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했고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5박 7일간의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후 귀국길에 올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한국에 도착합니다. 오타와에서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화제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빠른 속도로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서 우리 금융, 환율 시장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금융 불안 지수가 위기 단계 문턱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은행이 낸 금융 안정 보고서를 보면 금융 불안 지수가 7월에 18.8, 8월엔 17.6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3월 8.8을 기록하며 정상 단계에서 주위로 올라선 뒤 전반적으로 계속 오르면서 위험 단계인 22에 바짝 다가선 겁니다. 현재 수준도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던 2020년 3월과 비슷한데요. 가계나 기업이 낸 빚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재작년 초와 비교할 때 25.5% 올랐는데요. 빚을 내서 집 산 집도 많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7번째로 높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준금리를 올리면 빚 부담이 커지면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집값이 20% 정도 떨어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 자산을 팔아서라도 빚 갚기가 어려운 고위험 가구의 비중은 4.3%로 1.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이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9% 하락했습니다.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데요. 서울도 이번 주 0.17% 떨어지며 1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도봉구가 0.31% 떨어지며 서울 25개구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이번 주 0.19% 하락해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가을 야구를 위한 순위 다툼이 치열한데요. 거리두기 해제 이후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날 야구장 주변 상권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신용카드사가 전국 9개 야구장 주변 상권을 분석했더니 올해 경기 당일 하루 평균 매출이 2019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관중은 20% 넘게 줄었는데도 매출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특히 홈팀이 승리하는 경우 주변 상권 매출은 졌을 때보다 최대 57%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관중수 제한과 취식 금지 등이 해제되면서 야구장에도 이전의 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의 88%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울로 되돌아온다는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여서 지방대학 진학을 유도해봤자 졸업생 10명 중 8명 이상은 취업 단계에서 수도권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해당 지역 인구 유입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지방대학 진학보다 지방 인재에 해당 지역 기업 취업에 제공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해법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23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